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우와, 차. 에이, 추워서. 덮어야 될 것 같은데. 이라도 모르겠다. 에이, 추워.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해가 상체를 했고, 또 황벽 상체를 했고, 또 다시 임재 상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디서 영명 영수성사 유명하죠. 영명 연수성사의 또 한 채를 또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처럼 임재 또한 다만 인연 따라 과거의 업을 소멸할 뿐 한 생각도 형상만을 조차 불가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고 했다. 상체의 모습이고 또한 무슨 뭐 보원행이죠. 영명연수선사의 수보살계 법서에서도 환체를 찾을 수 있다. 보살계, 이 영명연수선사는 또 굉장히 저기를 계율을 중요시한 스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이분도 그 환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명연수선사. 그리고 또 어디에도 있어요. 또한 보림전이라는 책에 어떤 소승지계 비구가 보림전이라는 책에 눈으로는 아름다운 경계를 보지 않고 귀로는 좋은 소리를 듣지 않았으나 불법의 이치를 알지 못한 까닭에 시주의 공양만을 받아서 오히려 큰 버섯이 되어 시주의 빚을 갚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보림전이라는 책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소승이에요. 소승. 소승은 대승과 소승은 다르죠. 계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눈으로는 아름다운 경계를 보지 않아. 아유, 눈이 있는데 왜 아름다운 경계를 안 봐? 봐야지요. 아이, 눈이 있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경계를 볼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경계를 보되 어떻게?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소리를 듣되 그 좋은 소리에 쫓아가서 끄달리지 않으면 되는 그 이치를 이 소승 비구는 몰랐던 거예요. 어떠한 제약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이 정신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선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불법의 이치인 줄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묻지 못한 게 시주의 공양만 받았다는 얘기는 뭐야? 소승 비구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시주를 받았어. 그러면 시주빚을 갚아야지. 그래서 우리 경허선사도 어디서 깨쳤어요? 소가대도 곱빗들을 구멍이 없다. 전생 중노로 잘못하면 뭐로 태어난다? 나중에 소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소가대도 어떤 소?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 콧구멍 없는 소, 그죠? 그거를 알지 못해서 이 소승 비구는 그 시주의 그 전생의 그 공양을 갚기 위해서 무엇이 됐더라? 큰 버섯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또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도를 이루지 못하고 시주의 공양만 받아가지고 따박따박 받아먹고 수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시주를 한 집에 뭘로 태어나? 버섯으로 태어나. 옛날에는 그 부잣집에 이렇게 그 버섯을 키웠다 그래요. 말하자면 따다가 또 먹고 따다가 먹고 하면서 부잣집에서 그 버섯을 키웠는데 이 시주를 한 집이 부잣집이었겠죠. 그래서 죽은 후에 그 시주빚을 하지 많아가지고 그 집에 버섯으로 태어나서 그 신도의 빚을 갚고 또 소가 됐다는 말이에요. 소가 돼갖고 또 빚을 갚았다는 이러한 그 전설 이야기가 보림전에 실려 있더라 이런 얘기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지금 의미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으면 반드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뭐를 해야 돼요? 시주빚을 갚고 중생을 제도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면 이렇게 빚을 갚는다는 얘기죠. 전생빚 갚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가
도를 이루지 못하고 시주의 공양만 받아가지고 시주의 집에 버섯으로 태어나서 신도의 빚을 갚고 소가 되어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는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말로 도를 이루지 못한 수행자뿐 아니라 우리는 뭐랬어요? 한 생각 돌이키면 우리도 바로 수행자가 곧 대도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항상 그랬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수행자다. 수행자로 살아가면 돼요. 수행자로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면 되겠죠. 그 깨달음의 경지는 뭐라 그랬어요? 경화선사가 말한 공성 잊지 않으셨죠? 공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내가 도를 깨달은 거예요. 죽음에 다다라서 임종에 이르러서 누구한테만 진진응한테 말하잖아요. 글쎄 나는 공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별 걱정이 안 되네 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도를 이루지 못한 수행자뿐 아니라 도를 잃은 수행자일지라도 도를 잃은 수행자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전생빚을 갚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선승들은 깨달았고 나면은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전생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상체라는 거죠. 어차피 안 갚으면 다시 온다니까, 갚으러. 그러니까 그게 또 뭐예요? 그거랑 또 무엇이랑 이어져요? 백장야호의 불락인가와 불매인가하고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백장야호의 불락인가와 불매인가, 이거 유명한 중요하겠죠? 우리는 몇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면 아주 대단한 수행자가 될 수 있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깨달은 자라고 해가지고 인과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떨어지건 안 떨어지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하지 어둡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갚으러 가는 거야, 알아서. 그래서 전생빚은 반드시 갚아야 할 상처라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고, 또 한 예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논문 하나 쓰려고 얼마나 많은 예를 끌어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은 논문 하나 쓰려면 한 6개월 걸리는데 그걸 다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찾아와야죠. 지금 우리가 상체를 찾는 게 해가상체뿐이 아니라 황벽상체, 임재상체, 이제 영명, 영수성차 상체, 맨 앞에는 왕가상체까지 다 끌고 왔잖아요. 지난번에 뭐 했을 때도 했죠? 엄청 고영섭, 이상실, 만해 또 뭐 다 끌고 왔잖아요. 그때도. 그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논문 하나가 탄생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또 한 예를 들어보면 한양과 이제 다 왔어. 한양과 만공 오니까 다 온 것 같으네. 그지요? 중국 사람 얘기 다 끝났어? 우리나라에도 있다 오냐? 잘난 한양과 만공이 있잖아요. 경호선사 제자 말이야. 그들도 그러면은 전생빈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전생빈 얘기를 안 했으면은 제대로 된 승려가 아니고 깨달은 자, 수행자가 아니라니까. 한번 볼까요? 어떤 말을 해가지고 하남과 만공은 경어의 법제자로서 절친한 도반이었어요. 근데 하남과 만공이 갈라섰죠. 경어집 만들 때 경어선사의 법화는 따를지언정 행리는 따르지 말라 그래가지고 대판 싸웠어. 뭐냐 대판 싸웠어. 누구 승? 만공 승이지 뭘. 하남 스님이 그때 말 들었으면 하남의 경어집이 나와가지고, 물론 하지 말래도 또 하남 스님이 경어집을 만들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잭이 안 돼요. 잭이. 거기는 150수, 이쪽은 240수. 뭐냐. 그래서 하남이 마침내 화련대오하여 묘향산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만공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보내요. 뭐라고? 서신을 받은 하남은 다음과 같은 답서를 보냈어요. 가난뱅이가 묵은 빛을 생각합니다. 이게 상체야 아니야. 깨닫고 나잖아요.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 묵은 빛이 생각나는 거지. 왜? 그 이치를 환하게 알으니까. 이치를 알으니까 내가 이 묵은 빛을 갚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날로나 아니는. 그래서 그게 바로 상체상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양과 만공까지 왔으면 다 왔네? 오냐 다 왔다. 우이씨. 언제나 북쪽을 향하여 바라건대 북녘 땅은 춥고 더움이 고르지 못할까 염려되어오이다. 이건 뭐
만공 스님이 보낸 그거구만. 왜냐하면 지금 하남 스님이 지금 묘양산에 가 계시니까 북녘 땅은 춥다. 묘양산이 북쪽이니까 춥고 더움이 고르지 못할까 염려되옵니다. 북방에만 계시지 말고 걸망을 지고 남쪽으로 와서 납자들이나 지도함이 어떻겠소. 네, 서신을 받은 하남이 다음과 같은 답서를 보냈어요. 재밌네 이거.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그 묘양산에만 있지 말고 좀 내려와서 중생들 제도하라고 하니까 하남이 뭐라고 말해요. 가남뱅이가 묵은 빛을 생각하면 묵은 빛 앞으로 가셨잖아요. 하남 스님도 벌써. 이게 상체라 이 말이야. 묵은 빛부터 떼껴내야 뭔가가 일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그 말하잖아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다고. 깨닫기만 하면 지혜만 열리면 뭐해. 그냥 전생빛이 드득드득 하면은 업장에 걸려가지고 우리 경허선사 말이에요. 아이고 그냥 천봉준한테 코가 깨서 그냥 달포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묵은 빛을 생각한다는 그게 상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체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경허의 상체. 지금까지 한 상체, 왕가 상체, 무슨 뭔 상체요? 뭐 황벽 상체, 임재 상체 다 했죠. 영영영수성사 상체에다가부터 이제 하남까지 다 왔어. 그럼 경허의 상체는 지금부터는 이제 경허의 상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수갑산으로 간거돼서 요상한 말들 하지 마시고 바람처럼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 그의 행적을 쫓는 일은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진짜 어렵죠.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남아있는 기록은 뭐만 남아있다. 오로지 경허선시만 남아있어요. 240수가. 그 240수를 가지고 그 북녘을 쫓아가가지고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제가 처음에 박사논문을 쓰려고 경허선사 선시를 받았는데 그 경허집에는 이 시가 남녘시 북녘시가 없어요. 그냥 다 섞여져 있어요. 두리봉시. 다만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냐면 5원 절구, 5원 율시, 7원 절구, 7원 율시, 그리고 사륙원. 사륙원이라는 것은 4글자, 6글자, 4글자, 6글자 이렇게 된 시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제 경허집을 같이 공부를 이제 그때 동국대학교에서 내가 청강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고영석 교수님이 경허집을 강좌를 열어가지고 제가 그 수료를 다 끝났는데 교수님이 전화 와가지고 내가 청강을 6개월을 하면서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 청강을 하게 되니까 그 나한테 시가 떨어졌어요. 선시 부분이 떨어져서 이제 내가 그 선시 부분을 담당을 해가지고 하는데 기껏 해봐야 뭐예요? 5원 절구, 5원 율시, 7원 절구, 7원 율시, 사륙원 이렇게만 돼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박사 논문을 못 쓰겠어요. 왜? 그럼 5원 절구, 5원 율시하고가 그게 어떻게 이거 경허선사를 연구하란 말이냐 라는 생각에 이거는 아니다. 왜냐면 5원 절구 속에서도 남녘시 북녘시가 있고 또 5원 율시에도 있고 7원 절구에도 남녘시 북녘시가 있고 7원 율시에도 남녘시 북녘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크게 결심을 하게 되죠. 아 이거는 아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다 탈탈 털었어요. 탈탈 털으니까 다 뭐가 나와. 그냥 막 뒤집어져서 내 방바닥에 한 가득이요. 5원 절구, 5원 율시, 7원 절구, 7원 율시, 그 다음에 사륙원. 이렇게 대충 그 분류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우도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아시겠지만 이 절구라고 하는 것은 5글자, 5글자씩 4줄. 율시는 5글자씩 8줄, 8줄, 그죠? 7원 절구는 7글자씩 4줄. 7원 율시는 7글자씩 8줄.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륙원은 4자, 6자, 4자, 6자. 청명이라는 몇 개가 있어요, 이 사륙원이. 이거를 다 탈탈 털어서 엎어 놓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분류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분류를 해야 돼요? 남녘시, 북녘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남녘시 북녘시를 가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녘시 중에서도 호서가 있어요. 호서. 남녘시 중에서도 호서시가 있고, 그죠? 호서 20년이 있어요. 호서 20년. 그 다음에 이제 영호남, 그죠? 영호남으로 갔잖아요. 누구를 초청해서. 누가 초청했죠? 오성월 주지스님. 범어사. 그래서 이제 영호남에서 5년이 있어요. 이렇게 5년. 이렇게. 5년 계셨어요. 거기서. 대충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북녘시로서는 이제 북녘시도 또 따져야 돼요. 따져야 되는데, 크게 따진다면 강계하고 갑산이죠. 이렇게 정도는 따져줘야 돼요. 근데 요 앞에가 이제 표류할 때, 표류도 한 1년 걸려요. 강계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강계가 6년, 갑산이 2년, 요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조금 표류 기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류를 시작하면서, 시 하나하나를 갖다가 막 놓는 거죠. 따로따로 해서. 방바닥 하나에다 다 엎어놓고는. 예? 그래서 한 장 한 장을 전부 다 방바닥에 엎어놓고는 전부 다 그걸 분류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시 속에 파묻혀가지고, 이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멘붕이. 그러다가 이제 분류가 시작되면서, 이거 남녘시다, 이거 북녘시다를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느낌이죠. 이거는 남녘이야. 이거 북이야. 이렇게 갈라서 놓다 보니까 나중에 정리를 다 끝난 다음에 북쪽의 시 속에 남쪽의 시가 섞여 있고, 남쪽의 시 속에 북쪽의 시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막 깊이 있게 눈에 그냥 막 쌍심지를 키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내 발톱으로 그냥 이거를 시작을 하니까 그냥 미친 듯이 그거를 하게 돼요. 하게 되니까 나중에 남녘시 호서에 20년간의 그 시에서도 이게 순서가 있구나. 순서가 있구나까지 다 알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완전히 이 빙의가 돼가지고, 경어의 빙의가 돼서 남녘시에도 1, 2, 3, 4, 5가 있고, 이거 북녘시에도 1, 2, 3, 4 순서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따져서 쓴 게 이제 경어선사 봤죠? 그거 삼수갑산 이렇게 가는 지도, 이 지도 말이에요. 이 지도가 따라서 가니까 다 줄줄이 사탕으로 다 줄라레비를 쓰기 시작하는데, 아주 알짤없이 다 이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경어선사의 삼수갑산 행적을 쫓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는데도, 그렇게 이 시를 분류하는데도 경어선사와 전봉준 얘기에 대해서 몰랐어요. 모르고 박사 논문을 엉터리로 따고 나온 거죠. 나오고 2017년도가 돼서야 그 전봉준 장군과 경어선사 아버지하고 경어선사가 전봉준 아버지하고 혼사를 하는 그 연길과 의제에 그 서한문 하나가 발견되면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 선시를 다시 해석을 시작한 거야. 이게 이 들어있는 이 트릭들 말이에요. 왜 슬프고, 왜 헤어지고, 왜 삼생에 다시 만나자 그러고, 또 가는 게 울고, 이거는 누구고, 만우당은 누구고, 남전당은 왜 아까 나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로 좀 가슴 아픈 세월이 한 3년 가는데, 그래서 이제 다 알게 됐죠. 이제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를 쓴 거는 사실은 그냥 비린내나는 풋내나는 초짜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2000 2009에 석사 들어가갖고 2012에 박사를 들어갔으니까 2012에 이걸 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경어선사에 대해서 그냥 이게 경어선사가 왜 삼수갑산으로 갔을까, 거기부터 해결이 돼야 내가 좀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하도 코너에 몰리니까 경어선사가 뭐 여자를 얻어서 갔다 과부를 데리고 갔다 환속했다 뭐 했다 난리 개치 라를 하니까 이게 이 얼굴이 체면이 쓰지를 않아요. 특히 2012년도에는 막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에 막 두드러 패가지고 막 그냥 아시죠? 그도 윤창아 그냥 아주 막 경어선사를 막 쓰레기 쑥대밭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완전히
한속하고 무슨 깨달은 자가 맨날 울고 염세 우울 뭐 그냥 막 아이고 그래서 너무 많이 슬픈 진짜로 너무 많이 우울하고 슬픈 그 시절을 2012년에 제가 다 그걸 다 맞아요 바람을. 그래서 엄청 많이 슬펐죠. 난 그럼 이걸부터 내가 당당하게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 상체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상차를 했더니 또 윤창하는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선이라고 했더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그 바람막이 내가 경어선사를 살리기 위한 첫 번째 바람막이가 이거였거든요. 1년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1년 걸려서 냈는데 이게 보조 사상에다 냈거든. 그때 뚝 떨어졌어. 나한테는 충격이죠. 내가 그동안에 우리 해암 스님이 몇 년에 돌아가셨냐? 1985년 3월 30날 그 열반을 하셨었거든. 그래서 제가 세상과 담을 쌓고 수십 년을 살다가 세상에 처음으로 나와서 논문 하나를 냈더니 뚝 떨어져. 그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원을 하고 있었었는데 와가지고 지금도 생각나죠. 컴퓨터 학교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이 말 그대로 절필을 했어요. 두 동강을 해서 끊어내버리고 버려서 다시는 내가 이 논문은 안 쓰리라 하고 컴퓨터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내가 저기를 이 파일을. 그리고 났는데 막 김광식 교수가 전화가 와갖고 막 아니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하는 거냐고 경어 연구자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좀 봤더니 이제 윤창아가 그걸 쓴 거야. 그 앞에 이미 내가 이거를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사상이라는 걸 낸 것을 떨어진 걸 알거든요. 제목이 비슷하잖아. 그러더니 그거를 털어가지고 경어의 삼수갑상 주색과 삼수갑상이라고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 나서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여기서는 안 지지.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는 안 진다고. 그래가지고 논문을 찾으니까 없어요. 다 지워가지고 싹 허공에 분해시켜서 없어졌어. 근데 나 다행히도 그것이 그 메일로 보낸 거라 메일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써가지고 어느 거기에 냈어요. 냈더니 상체만 하지 사상은 빼라고.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 사상인데 사상을 빼면 안 되지. 지금 학자가 지금 사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빼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당연히 그 선가에서 내려오는 사상인데. 지금도 그냥 뺀 상태로 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요. 들어가면 다 나와요. 나오는데 어쨌든 이 논문이 내가 쓴 논문 중에서 가장 공들이고 힘들이고 그냥 있는 대로 찾는 대로 그냥 어떠한 것이건 어떤 책이건 이 상처가 나오는 부분을 다 끄잡아내느라고 진짜로 많은 시간이 논문 하나 쓰는데 1년 걸렸다니까요. 이 20넉 장 쓰는데. 경어를 살리려고. 내가 이 경어를 살리기 위한 바람막이의 첫 번째가 이 논문이라니까요. 절대 못 잊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끝끝내 못하게 말리니까 모 교수가 단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수예요. 이 논문은 잘된 논문입니다. 잘 쓴 논문이다. 왜냐하면 이런 논문이 단 한 개도 없었거든요. 상처상에다 쓴 논문이 대한민국에 없었는데 기어코 그거는 경어선사를 아주 싫어하는 스님이에요. 반대파 말을 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떨어뜨려가지고 3번, 4번을 떨어뜨렸다나 해가지고 이제 이 논문은 잘된 논문이라고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을 갖지 말라고. 물론 그분이 나한테 개인적인 감정을 가졌다보다는 경어에 대해서 너무 싫어해요. 수업 시간에 그냥 나한테 막 삿대질을 해다면서 막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 쓰라린 수많은 나는 힘이 너무 없었어요. 아이 박사과정 수강생 그 주제에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시키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박사 논문 제목도 그래요. 중도불이 선사상연구라고 하니까 선자를 기어코 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빼야 했어요. 눈물을 머금고. 통과가 안 되니까. 횡포죠. 그래가지고 이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논문이에요. 이 논문은. 그래도 이 논문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받으면서 경어를 이렇게 세우는 거는 경어가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는 과부랑 한속해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고 상체에 의해서 인연 따라 간 거다라고 해갖고 이걸 한 거라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이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그 교수님이 막 잘된 논문이라고 개인적인 감정을 실춤하고 해서 나중에 안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엄청 낙담했죠. 안 됐다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간신히 됐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한 사람들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희죽대고 웃더라고요. 나를 보고. 그 다 이유가 있었더라니까요. 나를 쓰레기를 만들어 놨다가 어쨌든 간에 정말 내가 이 첫 번째 논문이기도 하고 가장 힘들었었고 2번 떨어지고 우여곡절이 많고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이건 잘된 논문이라는데 어떻게 그리고 이러한 논문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나를 이 코너에 몰아넣어가지고 이걸 하지 않고 죽음의 직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논문이 바로 이 논문이에요. 네, 첫 번째 논문이고. 다만 기록으로 전하는 그의 삼수갑산 시절의 선시만을 추적해서 선시밖에 없어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고 선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의 상체의 갈래를 나누고 분석하고 확인해 보기로 한다. 뭐냐 이제 경어의 상체죠. 수겁의 인연. 우리가 이 수겁이라고 하는 게 찌들찌들하지요 다들. 경어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투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제복보응경이라는 그 시가 이제 그것을 소개했는데 이 제복보응경이라는 시는 귀치작이라는 곳에 19개를 경어선사가 말했죠. 귀치작이 내가 취향하는 곳으로 돌아온다라고 해갖고 귀치작이라는 시를 경어선사가 묶어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경어집을 강의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그 강의 속에 하나가 이 귀치작이에요. 대단해. 귀치작이 저기 어디에 있는데. 여기 있다. 짠! 귀치작이가 날도 이렇게 더 예쁜 것도 있는데 없네. 일단 이게 그 귀치작이에요. 껍질. 경어선사 대단하죠. 내가 경어선사 글씨 중에 가장 좋아하는 글씨가 하나가 이 귀치작이에요. 돌아갈 귀야. 취향. 자기의 취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에서 여기에서 19가지를 끌어다가 이렇게 경어선사 귀치작이라는 걸로 제목을 묶어놨어요. 그랬는데 이게 첫 페이지에 여기 6정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목도 이렇게 설명도 다 영어까지 해놨는데 만약에 우리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여기를 오시면 이거 드릴게요. 몇 개 없는데 어쨌든 귀한 분들에게만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치작이라는 여기에 19개 중에서 이 제복보응경이라는 게 있어요. 제복보응경은 또 뭐냐? 말 그대로 경이에요. 경. 그거 잘 들여다봐요. 죄와 복이 보응 서로 응해서
갚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죄복보응경이라는 거는 뭐가 써야 있을까? 보나마나 뻔하게 인과응보가 써야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시가 그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과응보에 의해서 반드시 죄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사불능 아시죠? 부처님 사불능 알아요? 몰라요? 부처님도 할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나오죠? 그리고 지가 지은 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에 사불능에 나와야 안 나와요. 대단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인과응보예요. 네가 지은 죄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 그 다음에 인연이 없는 중생. 첫 번째지.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내가 싫다는 인간이 어찌해서 부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과응보에 의해서 반드시 채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어선사는 당신이 좋아하는 취향하는 귀치작이라는 그 글에다가 이거를 실어놨어요. 경어는 이 글 후미에 귀치작이라고 써놓았는데 이는 자신이 듣기 좋아하는 글을 모아놓은 거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걸 후미에 써놨는데 나는 항상 전미에다 해요. 근데 전미도 있고 후미도 있는 것 같더라고. 여기 제가 19개를 쫙 저기로 만들었어요. 어저께 보여준 거 있긴 있거든. 제가 여기 쭉 그 한지로 내가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귀치작이 19개가 쫙 붙어 있어요. 저기. 멋있죠. 글씨도 멋있지만 그 내용이 정말 우리 경선사는 대단하신 분이다. 이 당신이 취향하는 그거를 다 갖다 놨는데 경에 대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배가 고파요. 자신이 듣기 좋아하는 글이라고 귀치작이라고 써놨다 이런 말이에요. 제복보응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죄와 복은 갚을 응해서 갖는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죄와 복은 자기가 복은 우리가 이걸 뭐란 말이에요. 복은 지은 대로, 죄는 지은 대로, 복은 닦은 대로라고 해요, 안 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너 두고 보자.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물은 항상 흘러가니 물은 수류 불상만 항상 물은 흘러가니 항상 차 있지 않고 물이 흘러가면은 또 들어오고 해서 항상 차 있지 않고 불이 치열하게 타더라도 오래 타지 못해요. 그렇죠? 불이 천년만년 탈 것 같으죠? 언젠가는 소멸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해가 솟으나 해가 일출수 해가 솟으나 잠시 후에 지고 물자죠. 잠시 후에 지고 잠시 후에는 뭐예요? 하루. 달이 둥글어도 다시 이지러지듯이 지체가 높아 존영 지체가 영화롭고 호기자라 호기자 지체가 높아서 영화스럽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더라? 항상 무상하죠. 항상 하지 못하고 다시 뭐란다. 무상하지 못하고 항상 다 복과 시로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다시 이와 같이 지나가니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어떤 것도 가만히 있죠. 이게 뭐라고 우리 불교에서도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성주개공. 잠시 있다가 머물었다가 또 주하다가 공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니 항상 차 있지 않고 불이 치열하게 타오르더라도 오래 타지 못하고 해가 솟으나 잠시 후에 지고 화무 11홍이죠. 일장춘몽이죠. 달이 퉁그러지더라도 다시 또 이그러져요. 또 지체가 높다고 허우적대는데 나중에는 그 부귀영화가 쓸데없다. 덧없음도 다시 이와 같이 또 지나가는 일에 무상. 항상 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주개공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다생두곡으로부터 이어온 환체, 즉 상체의 연속이다. 이는 비록 확철대오해서 도를 이룬 경어라 할지라도 경어뿐이겠는가. 어떤 깨달은 자도 이 죄를 피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불매인 거지.
알지라도 피할 수 없는 필연의 법칙이다. 백장이 말했듯이 다만 깨친 자의 몫이란 불매인과요 불락인과요. 불매인과 불락인과가 아니고 깨친 자는 불락인과가 아니고 불매인과라 이런 얘기예요. 를 수용할 뿐이다 이러면 수용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한 말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불락인과가 아닌 불매인과를 수용할 뿐이다. 또한 경원은 유랑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이 비록 도를 깨쳤다 할지라도 전생의 습으로 끄달리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해요. 뭐라고? 이것이 바로 전생의 어변이로다. 이거 근데 이때 내가 이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 쓰고 난 뒤에 그 서간문이 발견되니까 고백했다고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요? 고백해요? 여기에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보다 더 편지에 써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전생의 어변이로다. 전봉준 장군하고 얽혀가지고 전봉준 사형당하고 경호선사가 비안도에 숨어가면서 거기에서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전생의 어변이로다라고 하는데 그때의 그 서간문은 이때 내가 논문을 쓸 때는 발견되지 못했어요. 이건 2012년, 걔는 2017년.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어변이라다 쓴 건 모르고 내가 여기서 보여주는 건 이거거든요. 대선지식이신 스님께서는 왜 그렇게 술을 드십니까? 경호는 말했어.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진지능이죠. 이 사람 지능 자네는 명색이 강사이면서 그렇게도 보는 것이 없다는 말인가? 경호는 지능에게 시한수를 흘려준다. 몰로 깨달음은 비록 부처와 같지만 수 없는 생에 익힌 습기는 살아있어. 바람은 잔잔하나 오히려 파도는 솟구치고 이치는 분명하나 생각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건 경호선사가 쓴 게 아니고 어디 보조에 수심결에 써 있는 내용을 지금 진지능이가 경호선사한테 뭐라고 하니까 요거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너 이런 말 못 들어봤냐? 라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비록 단박에 깨달아 성품은 그처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은 알았으나 다생 누건부근 업장과 습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거는 경호선사가 일부러 끌어온 거죠. 그래서 수겁을 두둔하는 글을 보자. 지능 강백 답송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시는 이 짧은 한 편의 시에는 도노와 윤리, 이와 사와 같은 선불교의 깨달음과 수행론에 관한 명제들이 담겨 있어요. 경어의 시는 단순히 자신의 음주에 대한 경어의 겸언적인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경호선사 시가 아닌데 진지능이가 너 이런 시 들어봤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보조의 수심결에 들어있어요. 오히려 경어는 자신의 수겁이 남긴 여파에 긴장하고 있다. 인간은 아무리 드높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깨달음은 인간에게 완전함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더 깊은 번뇌와 슬픔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까. 물론 깨달음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다 두고 있지만 인간의 수겁은 깨달음은 깨달음이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깨달음의 도업은 도업이고 우리가 깨달은 것도 도업이라고 하잖아요. 걔도 업이에요. 업이요? 깨달은 업. 그리고 수겁은 수겁인 거지. 그래서 이 불매인과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체라고 하는 거예요. 전생빚을 갚으러 가자. 오냐. 위산수고 몰라? 물빛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젖소가. 인간의 수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수겁에 대한 이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나지 않는다면 감히 상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경호선사가 이미 진지능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아직도 멀었네.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여기서 끊도록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